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이념이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우리가 내는 세금,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도 사실은 수백 년간 치열하게 싸워온 이념 전쟁의 결과물이거든요. 좌파니 우파니 하는 말들, 그냥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이념들은 실제로 역사를 바꿔왔고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정치 이념의 세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수주의부터 시작해볼까요?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보존하려는 겁니다. 뭘 보존하냐고요? 전통적인 가치관이죠. 서구 문화권에서 보수주의자들은 보통 핵가족 제도를 옹호하고 종교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며 군대를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권도 신성 불가침이라고 보고요. 한국으로 치면 유교적 가족 질서, 전통적인 성 역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자유주의인데 이건 근대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으로 꼽히죠. 자유주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시장 경제,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제도,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나누는 삼권 분리, 종교와 정치의 분리,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사생활 보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되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1조부터 10조까지가 거의 다 자유주의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도주의는 좀 재미있는 개념인데요. 오버튼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중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말하는 건데 중도주의자들은 바로 이 범위 안에 머물려고 하죠. 대부분의 중도주의자들은 사실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적당히 알면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난 정치 안 해 라고 말하면서도 투표는 하는 사람들,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되겠네요. 자본주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이걸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핵심이죠. 사유재산, 자유로운 교환, 경쟁, 분업, 그리고 사회적 협력이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 돈은 내 거다.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 자본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겁니다. 사회주의는 좀 복잡한데 워낙 종류가 많아서 우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전적 의미의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노동자 협동조합, 민주적 자기경영, 작업장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현대의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민주적 자기경영,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 핵심 산업의 국유화를 옹호합니다. 핵심 가치는 사회적 소유거든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받아들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생디칼리즘은 사회주의의 아들뻘 되는 이념인데 노동조합 결성, 지역별로 분산된 혁명적 노동자 조직인 신디케이트 설립, 파업과 직접 행동을 통한 노동자 요구 관철이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오면 여러 조합이나 경제 영역을 대표하는 신디케이트 의회나 코민이 만들어져서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1920년대 스페인 내전 때 실제로 시도됐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조합주의는 사회를 농업, 군사, 공학 같은 여러 고용 분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와 기술에 따라 배치되는 겁니다. 계급을 초월한 규제 시스템을 믿어서 노동자와 고용어, 고용주, 국가가 서로 협상해서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론상으로는 모든 관계자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대기업 이익에 지배당하는 정치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그건 기업 지배체제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자율성과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려고 하죠. 정부는 최대한 작아야 한다고 보고 자유주의의 원칙인 법 앞의 평등,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믿는데 정부 개입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점이 일반 자유주의와 다릅니다. 정부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가 핵심 메시지예요. 분리주의는 분리독립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국가나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카탈루냐 독립운동 같은 게 대표적이고 한국으로 치면 과거 제주도 일부에서 있었던 자치요구나 지역주의 극단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공산주의는 생산수단과 분배, 교환의 공동소유가 중심이고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제품을 배분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에는 사유재산도 없고 사회계급도 없고 돈도 없고 국가도 없어요. 마르크스가 꿈꾼 최종 단계인 셈이죠. 실제로 이렇게 된 나라는 없고 소련이나 중국도 공산주의를 지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페미니즘은 성별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평등을 정의하고 확립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사회가 남성 관점을 우선시하고 여성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입장이죠. 이걸 바꾸기 위한 노력에는 성별 고정관념과 싸우고 여성의 교육 및 직업 기회를 개선하는 게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성범죄 처벌 강화, 여성 정체며 확대 같은 이슈로 나타나고 있죠. 아나키즘은 통치자나 권위가 없는 사회를 옹호하는 이념인데 자유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가를 무국적 사회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결사체로 대체하자는 거예요. 정부 없이도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기반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스페인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자유지역 같아서 시도됐는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환경주의는 녹색 정치라고도 부르는데 자연이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는 이념들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재활용 늘리기,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수질 얻기 막기 같은 거죠. 한국에서는 탈원전 논쟁, 미세먼지 대책, 플라스틱 규제, 기후위기 대응 같은 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포퓰리즘은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대중이 원하는 게 대중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유일한 요구사항이 국민을 위한 운동을 대표한다는 것뿐이라서 실제 정치적 성향은 없어요. 민주주의와 자주 연관되는데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보통 국민과 엘리트를 나누고 기득권과 기성정치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민이 원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같은 구호를 남발하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공화주의는 세습되지 않는 정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고 군주제에 반대하며 공화국으로 조직된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정치 권력을 주는 이념입니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미국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기반이 된 사상이기도 합니다. 진보주의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신성시대서는 안 되고 사회 진보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의 반대편이죠. 예전 방식이 좋았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아지자는 입장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낙태죄 폐지, 대체복무제 확대 같은 이슈가 진보주의 의제로 다뤄집니다. 제국주의는 전통적으로 한 나라가 군사행동을 통해 권력이나 영향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때 매우 인기 있었고 거의 중도주의처럼 여겨질 정도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기가 떨어졌죠. 제국주의는 전쟁 옹호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유명한데 억압 비난에 대해서는 식민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항변합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도와주고 평소에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준다는 논리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주장이 바로 이런 제국주의 논리예요. 평등주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평등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시민은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출신, 성별, 인종, 재산과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모든 사람이 기술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서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이 불멸과 엄청나게 발전한 정신과 신체에 도달하는 거예요. AI 칩을 뇌에 이식하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기계 신체를 갖는 미래를 꿈꾸는 거죠. 공동체주의는 사회의 주요 단위로서 공동체의 복지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의 좌우 이분법이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스펙트럼 양쪽의 정책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이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절대적 개인주의가 공공성과 모순될 때 해롭다고 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문화나 우리를 강조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공동체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권위주의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력, 보통은 중앙 집권적 권력이 특징인 정부 형태입니다.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제한되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고전적 군주제가 권위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자는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박해하거든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현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파시즘은 사람들이 분열되면 약하지만 깃발 아래 단결하면 강하다고 말하는데 그 깃발이 국가든 민족이든 군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파시즘은 권위주의적이어서 사람들이 여러 정당 사이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통제적 정부가 특징이죠. 강력한 중앙 권력이 포함되는데 보통 독재자를 말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거부합니다. 파시즘은 또한 극단적 민족주의인데 이건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나라의 권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거든요. 극단적 민족주의는 보통 군국주의와 공존하는데 이건 국가가 국가 이익과 가치를 확장할 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파시즘은 강제적 방법으로 반대를 억압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계층을 믿으며 국가나 인종의 인지된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의 거부를 장려하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나 프랑코의 스페인이 파시즘 정권이었어요. 나치즘은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 파시즘의 한 형태인데 아리아 인종이 우월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아 인종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어서 극단적 민족주의죠. 나치에 의해 아리아인으로 분류되려면 백인이어야 하고 이성애자여야 하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비겁하지 않아야 하고 유대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리아인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운터맨쉬, 즉 하위 인간이라고 불렸어요.
또 우생학을 좋아했는데 이건 인간 집단의 유전적 질을 향상시키려는 일련의 믿음과 관행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먹는 기계로 여겨져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간주돼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냈죠. 나치즘은 동성애자도 싫어해서 그들도 운터맨시로 간주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바로 이 나치즘의 실체를 보여준 최악의 사례고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가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념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정말 흥미롭죠. 어떤 이념은 인류를 발전시켰고 어떤 이념은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건 각 이념이 왜 생겨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투표권, 언론의 자유, 재산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수백 년간의 이념 투쟁 끝에 얻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이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와 보수, 이 모든 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논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념을 지지하든 중요한 건 왜 그걸 지지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해하고 선택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과거를 모르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념을 안다는 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어막인 셈입니다.